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의 효율과 손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사나 산업기사에서는 이 변압기의 효율이나 손실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능사에서는 간략하게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변압기의 손실은 철손이란 게 있고요, 동손이란 게 있습니다. 철손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이러한 변압기 철심이 있는데요, 1차 권선이 이렇게 감아져 있고요, 2차 권선이 이렇게 감아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쪽에 부하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이쪽에 전류가 공급해주면은 자속 파이가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이 자속 파이는 사인파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곳 철심에서요,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이 다 손실로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철소는 부하가 있어도 발생하고요, 부하가 없는 무부하 상태일 때도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할 때는 무부하일 때만 측정이 되기 때문에요, 무부하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철소는 고정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해보면은 변압기의 철심에서 발생한 손실이고요,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있고 와류손이 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줄이기 위해서요,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규소강파를 쓰죠. 와류손은 성층철심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희규, 와성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동손은 부하손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무부하 상태일 때는요, 2차 측에 전류가 흐르지 않죠. 하지만은 부하가 연결이 되면은 2차 측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은 부하가 크면 클수록 이 전류가 많이 흐르고, 부하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전류가 작게 흐릅니다.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는 코일에 전류가 흐른과 동시에요, 이 코일에도 저항 성분이 조금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해요. 자, 이런 손실 보고 구리에서 발생한 데서 동손이라고 합니다. 즉 변압기 2차 권선에서 발생한 손실이고요, 열로 발생한다 했죠. 그래서 동손은 PC라고 써요. PC는 자, I의 제곱에 R만큼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단위는 와트로 씁니다. 와트. 직류기 시간대 I제곱 R 배웠죠? 자, 그래서 이만큼의 열로 발생한 손실이 동손이라고 하고요. 자, 부하가 있을 때만 발생하기 때문에 부하손이라고 합니다. 자, 혹은 이 부하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크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고정손이 아니라 가변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압기 효율을 볼 거예요. 자, 변압기 효율도요, 자, 효율 에타는 입력분의 출력으로 무조건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변압기는 항상 2차 측이 2차 측, 즉 출력 측이 기준이라 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은 출력 더하기 손실이라 한다 했잖아요. 모든 걸 갖다가 출력으로 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출력 나누기 출력 더하기 손실 곱하기 100.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자, 그 다음에 변압기의 최대 효율 조건이 있는데요,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철손은 PI로 나타내고요, 동손은 PC로 나타냅니다. 자, 얘는 아이언 해가지고 철이고요, 얘는 쿠퍼 해서 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정리해보면요, 철손은 무부하손이다. 즉 철심에서 발생한 손실이고요, 히스테리시 손실과 와류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손은요, 2차 측에 부하가 있을 때 전류가 흐르잖아요. 이때 이 권선의 저항 성분 때문에 전류가 흐르면 열로 발생하는 손실인데요, 얘를 동손이라 해요. 그래서 동손의 크기는 I제곱 R 이렇게 발생하고요, 변압기 효율은 무조건 2차 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 더하기 손실분의 출력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변압기의 최대 효율 조건이 있는데요,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변압기의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 문제는요, 먼저 동손이 있고 철손이 있다 그랬죠. 철손이 와류손과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있는데요, 이걸 다 외우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변압기는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죠. 자, 이 기계손이라는 것은 베어링 같은 데서 생기는 마찰손도 있고요, 바람의 저항에 의해서 생기는 풍손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변압기는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계손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규약 효율을 물어봤죠. 자, 변압기 규약 효율은 무조건 2차 측을 기준으로 한다 했죠. 2차 측 보고는 출력 측 이렇게도 한다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잖아요. 그리고 입력이라는 것은 출력 더하기 손실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 효율을 자, 2차 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출력 측으로 다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 더하기 손실분의 출력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출력에 대한 전부하 동선이 2%, 철소는 1%인 변압기의 전부하 효율을 물어봤죠. 먼저 효율식이 있는데요. 방금 여기 했잖아요. 출력 더하기 손실분의 자, 먼저 출력을 하시고요. 곱하기 100 하면 되죠. 그러면 이 출력을 볼게요. 전부하죠. 전부하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올 로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몇 프로예요? 100%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 측에 100을 집어넣고요. 이렇게 100을 집어넣어요. 자, 그 다음 손실은 어떤 게 있죠? 먼저 동선도 있고 철선도 있죠. 몇 프로일까요? 2%, 1%죠? 그래서 2 더하기 1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을 계산기 누르시면요. 97.08%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97%예요. 계산기 잘못 보시고 98%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규약 효율을 물어봤죠? 모두 출력 측으로 맞춰준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 있는 것들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변압기 효율이 가장 좋을 때의 조건을 물어봤죠?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압기의 무부하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무부하선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었죠. 철선이 무부하선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철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도 그냥 약간 단순한 암기들만 하시면 되는데요. 자, 처음 배우신 분들은 다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직6기 때부터 효율 문제도 계속 설명을 드렸고요. 철선 부분도 계속 설명을 드렸었죠. 그때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지금 이번 파트가 쉬울 겁니다. 자, 하지만은 자, 이번 파트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요. 조금만 노력하면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